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사랑TV의 김재웅입니다. 오늘은 재사용 비인병 보증금 제도가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1월 1일부터 소비자의 소매상 직반환 유도를 위해서 소주병을 40원에서 100원, 또 맥주병을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을 하고 도매수수료와 소매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소매상으로의 반환을 이렇게 유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제도가 잘 진행되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수십 년간 공병상 운영을 해오면서 물론 이전보다는 조금은 나아졌다고 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도적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소주 공용병 재사용병에 대한 그 자율협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재활용 활성화와 원가 절감을 위해 환경부와 소주업체는 소주 공병 공용화를 자발적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용병을 같이 쓰자는 그 협약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0여 년이 지난 2019년도 4월에 그 하이트 진로에서 투명색으로 된 그 이형병이죠. 진로 이지백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해 10월에는 또 무학에서 그 하늘색 병 있죠. 그 청춘 소주라고 해서 그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해 그러니까 2019년도 12월에 롯데칠성과 하이트 진로의 이형병 그 교환을 놓고 이제 갈등이 이제 본격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지백병이 전부 다 롯데칠성 쪽으로 유입이 되니까 롯데에서는 그 바꿔주는 걸, 맞교환하는 거를 좀 거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의 갈등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해, 그러니까 2020년도 1월 달에 환경부와 유통지원센터의 비표준 용기 교환 및 재사용 체계 개선을 위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형병으로 인해서 서로 맞교환이 이제 적이 돼버려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7월 달에 비표준 용기와 표준 용기의 각각 1대1 맞교환을 원칙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비표준 용기를 맞교환을 해줘라,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그 대신에 공용병 재사용 자율협약은 사실상 이제 백지화가 된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표준화병이 아닌 이형병, 즉 생산자의 해수 그 의무가 뒤죽박죽으로 이루어져서 이에 따른 정부의 재활용 촉진법은 무의미한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생산자가 필요하면 재사용병을 받아주고 필요치 않으면 플라스틱 용기를 좀 제재하는 생산자의 행포가 지금 현재 공병상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빈용기 보증금까지 인상을 하면서 회수율과 재사용률을 올리기 위해 여러모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또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 또 신제품 그걸 위해서 신병을 사용하고 또한 이형병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공병상에서 수거와 선별을 통해서 생산자에게 납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산자의 소주 공용병 외에 청아라든지 또 이지백이라든지 청춘소주라든지 뭐 이런 복분자, 그런 병은 생산자의 필요에 의해서 반환을 받아주기 때문에 반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소매상으로 반환되는 공병은 대량 소비되는 재사용 공병,
또 소비가 많은 이런 공병이 소매점으로 들어오지만 공병상으로 유입되는 뱀병은 거의 다가 이형병이라든지 또 비품목, 이제 이런 띄엄띄엄 나오는 품목, 이런 것이 다량으로 유입이 되고 결국은 공병상들이 전국에 뭐 다 뒤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특히나 지방 쪽은 뭐 가스병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가 뭐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상당히 그런 난항을 겪고 있는 그 일이 연중 행사인 것처럼 뭐 그런 실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수도권 쪽은 보해 복분자병이 뭐 현재 한 1년여 동안 반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공병상으로는 그 물량만 해도 공병상 개개인으로 봤을 때 아마도 몇 차씩은 지금 재고를 안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보해 측에 독촉을 하고 있지만 차라리 신병 쓰는 것이 낫다, 뭐 이런 핑계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상표를 벗기지 못해서 재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좀 신병을 쓰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정부의 이런 모든 것이 정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해놓고서 그냥 마냥 비웃듯 뭐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해수율이 몇 프로고 재사용률이 몇 프로고 이렇게 하는 가상적인 비율만 가지고는 전국의 공병상에 납품이 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수율에 대한 그런 통계를 어떤 기준으로 내는 건지, 또 누구의 계산으로 보는 건지 사실은 참 궁금하기만 합니다. 뭐 생산자, 즉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 신경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면 보증금 대상에 왜 포함을 시켜놓고 그러는지, 또 유리병에 붙여놓은 상표 그 제거가 재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상표를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뭐 재사용에 유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뭐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어느 누구의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지나도록 뭐 공병상에 쌓아두면 먼지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보관을 뭐 큰 톤마대라든지 쌀자루 같은 데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뭐 파손이 미비하게나마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작업을 해서 납품을 하면 제조사에서는 이물질이 묻었다, 또 파손이 됐다 검수를 해서 다 공제를 한 다음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제때에 제 시간에 납품을 못해서 보관하면서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묻어서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잘못은 생산자, 제조사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잘못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를 납품을 못하고 재고로 안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납품이 되면 그것도 1년에 한두 번인데, 보증금은 우리는 소매상에다가 다, 아니면 소비자한테 다 지급을 하고 가져온 병인데, 그거를 뭐 이물질이 묻고 또 파손이 되고 이게 장기간 계속해서 머물다 보니 당연히 뭐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책임을 왜 공병상한테 전가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바로 반환을 받아준다면 전혀 이런 거 문제가 없이 공병상에서도 세병을, 그러니까 반환되는 대로 해서 즉시 반환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런 핑계로 해서 결국은 우리 공병상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다 쌓여 있습니다, 이 수도권 쪽에는. 그리고 보해 보증금병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도권 쪽에서 소비가 되는데 그걸 지방 쪽에 몇 병 가져오는 건 받아주고 이 수도권 쪽에 있는 공병상에 쌓여있는 이 빈용기를 안 받아주고 이게 반환이 안 되니 정부에서는 이런 걸 먼저 검토를 좀 하셔서 제때 제 시간에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뭐 허구한 그 회사 생산자 측하고 통화를 해봐야 뭐 대책이 없다, 뭐 좀 기다려봐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언제쯤 뭐 그걸 반환하겠다, 받아주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이군요. 작년에 2대 정도 납품을 했는데 한 대에 100만 원씩 2대 200만 원을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병상에서 그걸 다 변상을 하는, 그러니까 이중으로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지급을 하고 가져온 병을 또 여기서 납품을 해서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이건 뭔가가 반환에 있어서 정부의 그 유도와는 다르게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안건이 있으면 또 다음에 시간을 마련해서 한 번 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